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2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어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와주신 분들한테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인사를 다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 질문해 주신 거, 그 의견 주신 거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시 어제 봤어요. 영상 끝나고 다시 봤는데 채팅을 쭉 보니까 이제 읽어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 하다 보니까 서툴러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약간 긴장해서 읽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 다음에 또 만약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더 준비를 하고, 뭐 지금 처음 했던 것보다는 이제 덜 긴장할 것 같으니까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송기봉 님이 써주셨고요. 지금 일단 두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점진적 상승,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급등과 눌림, 그리고 이제 계급등 이렇게 써주셨고, 점진적 상승은 4월 18일부터 5월 11일까지 620만 원 돌파 여부가 관건이다 해주셨고, 5월 10일에서 그다음에 이제 5월 15일에 양봉이 출현 후 급등을 준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찍어 누르면 상승 목표 가격 36% 정도 상승할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점진적 상승인데, 일단 차트를 보면 지금 제가 여기 수직선으로 체크한 이 라인이 5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까지 여기에서 5,400달러를 넘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을 이제 보일 거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1번이고요. 근데 일단 차트 흐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번보다는 송기봉님이 이제 두 번째 얘기해 주신 2번으로 이제 갈 확률이 높아요. 제가 이제 차트에서 이렇게 채널을 이제 그렸잖아요. 보면 이 채널을 상단부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4월 26일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그 전에도 돌파해서 날아갈 수 있겠다. 그리고 차트 흐름은 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력이 이제 시간이 좀 없고 시간에 먼저 쫓기고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이 차트에서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2번은 급등과 눌림, 그리고 이제 계급등, 이게 대세인 것 같다 얘기해 주셨고, 4월 17일 이후부터 점진적 미세 상승, 실제 지금 4월 20일인데 미세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빠질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제가 얘기한 이제 계획 급등 구간, 그래서 620만 원에서 670만 원까지 두 자리 상승을 한다. 그리고 4월 27일 다시 되돌림을 주고 620만 원까지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5월 중에 폭등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보시면 일단 원화 차트로 지금 설명해 주셔서 원화 차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지난번 이제 고점이 620만 원, 이 고점입니다. 이 620만 원이 이때 이렇게 지지받았던 라인이에요. 어, 2018년도 6월달 저점을 이탈하고 그 다음에 한 차례 한 3일 정도 지지받았던, 여기에서 돌파를 하고 이제 2018년도 저점, 2018년도 6월 저점에서 저항 역할을 맡고 670에서 맞고 다시 620만 원까지 눌러준다. 이제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지겠죠. 한 3, 4일 정도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돌파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이 이제 두 번째 2번으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1번보다는 2번이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1-1, 1-2 중에 이제 1-1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90주 이평선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1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친 김에 8,400불, 950만 원까지 찍어주면 좋겠다 해주셨고, 거기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79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830만 원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 라인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신 거고, 저도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90에서 830 이 정도 부분부터는 분할로 일정 부분 홀딩 물량은 당연히 홀딩을 해주는 게 좋겠고,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해서 뭐 현금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코인 개수 늘리는 그런 매매를 해도 괜찮은 자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50주 이평선까지 이제 눌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감안하고 올려준다라고 해도 그때 뭐 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미 홀딩 물량은 있기 때문에
쫄 필요 없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제 얘기를 또 듣고 너무 많이 털어낸다라고 하면 이제 마음이 급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890만 원, 850만, 30만 원을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세력이 더 올려버린다라고 하면, 내가 물량을 하나도 안 들고 있으면 사람이 이제 좀 실제적으로 냉정하지 못하게, 이성적 판단 못하고 감정적으로 또 매매를 쫓아가는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홀딩 물량을 저는 일정 부분은 꼭 지켜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이제 저가에 사신 분들도 적어도 이제 뭐 최소 반 이상은 홀딩을 해주시는,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속 달인님이 써주셨고요. 그 JP 모건이 은을 그렇게나 많이 사모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혹시 은을 연동하는 코인을 만들려는 속셈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얘기해 주셨고, 예, 일단 금이라든가 은 같은 경우는 뭐 JP 모건뿐만 아니라 이제 그와 관련된 뭐 패깅된 그런 암호화폐가 나올 거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이제 보이는 그러니까 자산들, 모든 자산들뿐만 아니라 데이터까지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암호화폐화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이라든가 은은 암호화폐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될 거고, 당연히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은을 많이 모아놨다라고 하면 자신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은을 기반으로 한 그런 암호화폐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사쿠라님이 써주셨고요. 본론에 앞서 암호화폐는 차트와 호재를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다 보니 경제 전망에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연말부터는 금리를 인하하여 1, 2년간은 주식이 바닥을 치고 양적 완화와 금리 인상을 통해 투자를 회복시키면서 달러는 종이 쪼가리가 되고 결국에는 암호화폐 호황기라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기사를 하나 주셨고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2021년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소한 연말에서 내년 초부터는 금리 인하를 시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금리 인하를 주식의 하락과 암호화폐 상승 시그널로 잡고 금리 인상을 ETF 매수 시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기사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주식시장 하락의 어떤 시그널로 이제 보신다고 했는데, 아마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라고 하면 이미 저는 충분히 빠져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에 그 페드가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미리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장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명분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금리 내가 인하를 보고 나서 뭐 주식을 팔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늦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은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한 분이 코스피 200 차트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김종혁 님이 코스피 200 차트를 봐달라고 해주셨어요. 지금 코덱스 200 투자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은 이 연준 내년 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얘기고요. 지금 이제 그 연준에서 올해 금리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지만 내년에 한 차례 올릴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시카고 연방은행장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각 연방은행장들별로 의견이 이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 또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니까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해야 되고 양적 완화도 공격적으로 해서 주식 매입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각 연방은행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방은행장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전체적인 주류 의견이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그렇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년에 이제 금리를 인상할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이 내년까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00%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이 올해 올해 이제 계속 올라가고 내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우지수 말씀드릴 때 그 상승 채널 상단부에서 채널 상단부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코스피 차트를 이제 열어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김종영 님이 이제 코스피 차트를 물어보셨는데,
차트를 들어놨었는데 코스피 200 차트와 코스피 차트, 왜냐면 코스피 200으로 물어보셔서 200 차트와 코스피 차트를 다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됐네. 일단 코스피 200 차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피 차트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먼저 이제 이거 갖고 설명을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보시면 일단 지금 현재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죠. 벗어났고 근데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으니까 앞으로 상승장이 될 거냐 코스피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보시면 2008년도 2008년도 그리고 97년도, 이 97년도 IMF, 98년도 이 저점과 2008년도 서프라임을 잇는 이 라인을 그려본다라고 하면요. 돼요. 이렇게 추세 라인을 그려보면 이번에 2015년도에 이 추세 라인을 이탈을 한 겁니다. 코스피는 이미 이탈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우지수라든가 뭐 니케이보다 훨씬 약한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 이 꺾인 상태에서 여기서 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 상승을 해도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떨어져야 된다. 떨어져서 채널 하단부까지 빠져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2008년도 때 그 서프라임 일어나기 전에도 보시는 것처럼 고점 쌍봉을 찍고 어 190, 193까지 빠졌어요. 코스피 200으로 193까지 빠졌는데 193까지 빠진 다음에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했어요. 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차 하락하고 이 추세 라인에서 지지 한번 해준 이후에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 정도 수준의 이제 반등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올라올 때마다 매도 관점으로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냐 시장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 다 나오는지 한번, 예, 이걸로 그냥 그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금 초점이 안 나오고 91년도부터 나와서 코스피 차트로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로그를 적용했고 월봉이거든요. 봉인데 지금 1980년도부터 코스피 이 97년도 IMF 때 저점 라인을 잇는 채널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하나 이제 채널 더 그려서 중심으로 정확하게 안 그렸고 여기 이제 지지받는 라인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일단 위치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채널 상단부에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물론 채널 상단부 위쪽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피는 다우라든가 나스닥 그리고 뭐 니케이보다는 지금 약한 흐름을 이제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브프라임 이때 이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2015년도에 여기서 다우라든가 뭐 나스닥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줬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채널 지금 상단부에 있는 그림이라고 하면 코스피는 그러지 못하고 여기 아예 깨고 내려온 겁니다. 깨고 내려와서 여기서 맞고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저는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번에 하락한다라고 하면 이 IMF 때 채널 하단부까지 빠졌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짜 하락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겠냐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제 김종영 님이 코스피 200, 그 코덱스 200 투자하신 거 300 정도에서 이제 매도 정리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285거든요.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300까지 올라와서 300까지 될지 시장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저도 이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올라올 때마다 분할로 매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그 기준은 이제 본인이 정하셔야 되는 거고, 시장이 300까지 올라온다 이거 단기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생각을 드릴 수 없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기성님이 써주셨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 리플을 추후에 일정 부분만 채널 상단 부분에서 매도하고 싶은데 이럴 때 비트코인으로 하면 좋을지 달러로 하면 좋을지 헷갈려서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얘기해 주셨고 지금 이제 CJ님이 잘 써주셨어요. 저도 거의 같은 내용인데 채널 상단에서 매도하라는 건 결국 현금화 하라는 얘기 같은데요. 비트 전고점 가기 전에 채널 상단에 도달을 하게 되게 되면 비트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후에 채널 상단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현금화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겠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채널 상단부에 도달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6개월 안에 채널 상단부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어제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가 채널 상단부입니다. 그럼 그 정도 라인에서 비트코인이 왔다. 그리고 그 가격대에서 리플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현금화 하는 게 이제 맞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6만 달러, 7만 달러까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만약에 리플이 혼자 갑자기 5월 달부터 치고 올라간다. 리플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리플이 BTC 마켓에서 뭐 사토시로 뭐 2만 사토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판단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리플을 XRP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주는 게 맞다. 이렇게. 왜냐면 아직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교체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어, 정답은 없는 거고 이제 그때 상황에 맞게끔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막걸리 이제 17년사님이 써주셨고요. 오늘 좀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막걸리 17년사님 써주신 내용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까 합니다. 미국 인기 방영되었던 심슨 가족들 보셨을 겁니다.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시청해 보셨을 텐데요. 우선 가족 내용, 심슨 가족 내용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기술되었고 일반 만화 작가가 서술함이 아니라 사회 지도 엘리트층이 참가하여 만든 장수 프로그램이죠. 특히나 방영된 내용 다수가 미래 예언, 예측, 결말, 상당 기술되어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리사였나요? 심슨 가족에 나오는 그 여자 리사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 갑자기 뭐 미국이 파산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정권이 이렇게 재정을 파탄냈다. 이런 내용의 어떤 그 장면을 제가 여러분들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그리고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하고 또 대통령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몇 년 전에 나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그냥 또 완전 재미로 보기에는 또 그런 약간의 어떤 이거 가능성도 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드는 겁니다. 저도 또 그런 부분도 그냥 흘려 듣기에는 좀 약간 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힘든 결말은 미국이 또 한 번 핵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건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성 우주여행 최초 미 여성 대통령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당 reptilian 등장 지금 4차 산업 관련 분야가 죄다 나온다. 특히 비트코인 관련 10년 전 기술 서술되어 나오는데 20개의 정확히 맞고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놀라울 따름입니다. 전고점 도전하는 심슨을 살려주는 척 구조대 시작하였으나 미끄러져 회복 불능으로 나옵니다. 또는 개인적 음모론 회의적이지만 심슨이 주는 교훈은 결코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닌 필연적 요소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심심하신 분들 유튜브 심슨 가족 쳐보시고 시청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금융 세력이 자신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미리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 세력들이 일루미너티 카드라고 얘기하는 그 카드에 미리 자기들이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그림들을 다 그려놓고 그 중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아무리 금융 세력이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 심슨 가족에도 녹아 있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김종영 님이 써주셨던 거 글만 제가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영 님 글 써주신 거는 제가 이제 차례가 됐을 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을 주말인 관계로 좀 짧게 찍었는데요.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4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영상을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으면 그걸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막걸리 17년사님 그 써주신 내용 중에
제가 그 뭐죠? 심슨 가족 영상 중에서 비트코인 2만 달러 맞고 떨어졌다. 그리고 구조대 도착했다는 영상을 제가 이제 검색해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영상을 영상 링크 주소를 알고 계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저도 보고 같이 저도 이제 설명란에다가 붙여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실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